셀트 동업자님들 초심을 되찾으시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상준 수석부사장, 우리 셀트리온의 임상을 총괄하시는 분, 제가 몇 번 언급드렸죠? 이 분이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국제바이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과 셀트리온의 성공 사례, 이상준 수석부사장 셀트리온. 기조 강연자로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요. 의미 있는 내용, 그리고 셀트리온의 역사와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현재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천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동업자님들께 이제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온갖 모략질을 일삼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셀트리온은 경부고속도로처럼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잠시 잊고 있었던 셀트리온을 처음 투자한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요즘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이없이 떨어지고 온갖 개잡놈들이 셀트리온에 대해 악평과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많은 주주님들이 잠시 흔들렸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이상준 부사장님의 발표를 보고 셀트리온을 처음 투자한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바이오 제약 전시의 기조 강연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댓글로서 고정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 주주님들이 올렸던 것 같아요. 셀트 장투자 27님과 바티칸님이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했던 이유와 자존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케노라를 투여받고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에 너무 기쁩니다. 셀트리온 주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아 공견들과 맞서 싸웁시다. 금융 카르텔과 한번 크게 붙어봅시다. 레케노라로 코로나도 극복해봅시다. 그래서 이상준 수석부사장의 기조 강연 내용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숫자로 보는 셀트리온. 제가 좋아하는 숫자죠. 주가는 숫자로 가치를 반영합니다. 반드시 내적 가치를 반영하는 게 본질이고 기업 가치의 반영.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항체 바이오 실험의 산업 개척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는 말이 또 들렸습니다. 셀트리온의 임직원 수는 2092명이다. 한 명 한 명이 셀트리온이다. 우리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2092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남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다라고 직접 언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장내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상준 수석 부사장이에요. 지금 보면 보고자 이상준 수석 부사장이죠. 이상준 수석 부사장.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11월 2일 날 1000주. 그래서 장내 매수를 했었습니다. 취득 원가는 20만 7,500원. 지금 근방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발표자 셀트리온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임상을 총괄하며 MDN 암센터 출신이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셀트리온의 역사와 그리고 직접 자기가 참여했고 임직원들이 지금 자사주를 적지 않은 금액을 모았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의 목표는 정확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부분을 실현할 것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강연 내용 중에 또 진단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도중에 자기가 직접 진단키트 시연을 했죠. 마스크를 벗고 양쪽 콧구멍에 쑤신 다음에 1분 안에 양성 음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제품 성능.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정말 편리하다.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양성 음성을 판별할 수가 있다. 구청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계약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리고 중요했던 우리 코로나19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개발 과정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왜 셀트리온인지 그리고 한국 최초의 바이오약품 신약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최초로 시도했으며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 레퀴노라의 유럽 개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의 레퀴노라 임상시험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쵸? 임직원들이 지금 코로나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몇백 명 되지도 않았을 때 치료제, 백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유럽, 루마니아에 가서 직접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같이 마스크 하나만 쓰고 이 부분 자료를 검증하고 이랬던 부분, 그리고 루마니아 현 의사와 함께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이런 임상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제출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 걸고 개발해냈던 그런 과정들, 24시간 3교대로 셀트리온의 직원들이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개발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양적인 경쟁력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내적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셀트리온 직원들이 셀트리온만 입사만 하게 되면 목숨 걸고 임직원들이 일하게 되는지. 그거는 하고 싶어하는 일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겹쳐졌을 때, 이때 사람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절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게 인생에서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가 내적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지금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보상은 당연히 주어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결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이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겠죠. 자, 셀트리온의 미래입니다. 이 부분 제품 6개에서 이제 2030년대에 24개 제품군을 갖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면 글로벌 빅팜, 글로벌 탑10, 글로벌 탑 안에 들어가는 목표가 지금 눈에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제가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제품 론칭 최소 매년 1개, 끊임없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죠.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퀴노라가 있죠. 여기에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그쵸? 여기에다가 2028년 그 금방 기저에 2025년 이후가 될 거고요. 28년 이때 특허가 끝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20조 이상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인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직접 언급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제품 3개 가지고 1.8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숫자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제품 3개를 가지고 1.8조를 만들었는데 제품 6개도 지금 3개가 거의 안 찍히고 있죠. 이제 이 3개가 본격적으로 찍혀나가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한 제품의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 정말 엄청난 약입니다. 이거 얘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레퀴노라주보다 훨씬 파괴력이 크겠죠? 왜? 얘는 끊임없이 환자가 증가하고 남의 경쟁 제품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2038년도까지 미국에서. 그리고 유플라이마 퍼스트 무버죠. 고농도이죠. 얘도 유럽과 미국을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휴미라 현재는 가장 큰 시장이죠. 그리고 레퀴노라 단기적으로 셀트리온의 모든 역량이 가장 큰 역량이 휩싸였던 2020년, 2021년 셀트리온이 24시간 직원들이 3교대를 근무해 나가면서 개발해냈던 그런 세계 최고의 치료제가 이제 숫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수출, 셀트리온의 주가 장기 추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으로서 같이 그려져 왔습니다. 여기에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코로나19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뻗어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여기에 또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그쵸? 그리고 직판, 그리고 신약. 이제 신약을 또 항암제 ADC와 SC 제형 가지고 또 신약으로 확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와 항암제로서 그리고 백신으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생산 능력 캐파가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건설 중이죠. 그리고 싱가포르 론자 8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그래서 송도에 대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20만, 60만 리터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빅팜을 향해서 가고 있다.
떨어지면 매입은 언제나 옳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40만원 고점, 20만원 부근에 있다. 전고점 돌파하고 100만원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지금 매입한다고 시간으로 해지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지금은 이제 레키노라의 숫자가 남아있다. 코로나 확진된 체코 대통령이 이틀 만에 퇴원했다는 소식이에요. 증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던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이틀 만에 퇴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만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군 병원에서 퇴원했다. 병원은 제만 대통령이 고위험군 치료에 사용되는 단일 코로나 항체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정말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 확진되면 조기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으면 그냥 코로나는 잡습니다. 그쵸? 부작용 하나 없이. 그래서 조기에 투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투여된 항체 치료제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인지 우리 레키노라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오미크론 첫 경보 올린 남아공 의사. 증상 특이하지만 가볍다.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 오미크론보다 당장은 델타 변이를 먼저 걱정해야 된다. 내용을 봤었을 때 세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델타에 비교해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독성이 강하면 전파력이 약합니다. 독성이 약하면 전파력이 세질 수 있다. 이게 바이러스의 기본 원리이죠. 왜냐하면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전파력이 세면 내 몸에 증상이 걸린지 모르고 무증상 환자도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 당연히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독성이 강하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자각을 한다는 부분이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스나 메르스의 변형이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영국발, 오리지널에서 영국발 쭉 가면서 전파력은 갈수록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레키노라주가 중화능을 보일 확률이 높다. 기대 충분히 해보자고요. 왜? 뛰어난 그런 제품군에서 우리가 밤을 새서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거기서 뛰어난 물질을 가지고 찾아냈던 그런 최고의 후보 물질이었기 때문에 중화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새 변이에 대해 처음으로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공 안젤리코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고 현지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파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남아공 의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쿠체 박사는 남아공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개인 진료를 보던 중 즉각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코로나19 증상을 알아차리고 당국의 새 변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탈진 증상을 보인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을 보이자 남아공 백신 자문회에 이를 알렸다. 쿠체 박사는 확진 중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젊은이들,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아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한 경험한 이는 없었다. 이런 증상은 이전에 내가 치료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고 아주 경미했다. 그는 총 24명의 환자가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대부분 건강한 남성들로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중 절반은 코로나19 미접종자였다. 열이 나고 맥박이 매우 높은 6살 아이가 있었는데 입원시킬지 고민했다. 그러나 이틀 후 후속 조치를 하자 아이는 훨씬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새 변이가 노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다. 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가 봤던 환자들은 모두 건강하면서도 오미크론이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여전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보다는 당장 델타 변이에 대한 대처를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정부의 최고 의료 책임자 크리스 위티 박사는 전날 영국 지방정부협회가 주최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가 오미크론의 상륙을 막기 위해 예방 척추로 국경을 통제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면서 보다 즉각적인 위험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 사이에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 델타 변이라고 강조했다. 저의 지금 제일 큰 걱정은 만약 우리가 지금 새 변이 때문에 혹은 훗날 어느 단계에서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전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독성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레키노라주가 중환응을 보이고 우리는 셀트리온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끝판왕이죠. 결국 코로나와 변이와 인류의 싸움에 있다. 레키노라주가 중환응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CTP63 그리고 남아공 이후에 나온 변이에 대해서 강력한 중환응을 보이죠. 칵테일 그리고 추가적인 나온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모든 변이에 대해 가능한 대응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미크론 항체 치료제로 못 막아 부스터샷 복제 차단 신약 필요.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지금 찌라시가 나온 것 같아요. 전 이런 걸 보고 찌라시라고 명명합니다. 이영환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자, 항체 치료제로 변이 못 막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영국발 알파, 그리고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인도발 델타, 그리고 캘리포니아, 기타 등등의 인류가 지금 퍼지고 나서 메르스와 사스의 변형으로 나와서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변이에 대한 중환응을 보였던 세계 최고의 치료제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력이 부스터샷, 복제 차단 신약한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으로 해서 감염을, 지금까지 백신이 감염을 잘 막았습니까? 제가 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간접적으로. 감염은 선천성이다. 백신은 후천성을 담당한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백신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고요. 복제 차단 신약 필요. 이거 항바이러스제죠? 우리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머크의 몰루피라비루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니고 유효성에 대한 부분 어느 하나 충족되는 부분이 없었다. 화이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개발된 그런 약이 없다. 에이즈 치료제를 같이 병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을 저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남아공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는 항체 치료제로는 막지 못하고 백신 부스터샷과 새로 개발된 치료제로는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어처구니 없는 명백한 찌라시라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였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변이에 대해서 중환응을 보였던 레키노라이죠. 백신 부스터샷 과연 감염을 막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나요? 그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전 세계의 4차, 5차. 백신이나 이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한다.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백신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에 대한 팬데믹은 백신으로선 역부족이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치료제,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닙니다. 고로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케미칼에 하기 때문에 독성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검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델타의 2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변이 대부분 전파력은 강해지는데 독성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죠.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전파력이 세졌다고 한다면 독성은 약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유전자의 5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2개는 코로나가 인체세포에 결합하는 열쇠격인 스파이크에서 발생했다. 델타 변이가 스파이크에 16개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2배나 된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염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항체 치료제는 내성 우려, 부스터샷과 신약이 필요하다. 아까 언급드렸지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찌라시가 명백하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내용의 기사라는 부분이 들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백신 제조업체들은 오미크론에 비해 백신 개량 연구에 들어갔다. 새 백신이 나오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나오는 백신이 과연 얼마나 검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백신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유효성이에요. 그래서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신약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문제가 없다. 이들 신약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맞는 거 아니라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차단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니죠. 약물 재창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자, 머릿속에서 리셋 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